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말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조TV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염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가장 오래된 전염병이 이제 천년두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천년두, 두창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마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천년두가 고대 그리스의 미라에서 확인된 걸로 봐서는 기원전 3세기경에 이미 발생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히 종식된 게 1980년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을 괴롭힌 전염병이었습니까? 그죠? 그 최초의 전염병이 바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천년두 외에도 장티푸스, 콜레라, 패스트, 인플루엔자, 최근에는 에이즈,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수많은 전염병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왜 생기는가를 알게 된 거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 중반 후반밖에 안 돼요. 천년두가 얼마나 그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 하면요, 18세기에는 유럽에서는 1년에 40만 명씩 죽었어요. 천년두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원인 모르니까 예방 방법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옛날 조상들은 전염병을 신의 영역으로 봤던 겁니다. 인간이 잘못한 걸 신이 분노해서 저주를 내린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악마의 빙의, 마귀의 악령이 우리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법도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마의식이 하나의 치료법으로 성행을 했던 겁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엑소시즘이에요. 그 엑소시즘을 소재로 1973년에 만들어진 공포 영화가 바로 엑소시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는 전염병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우리 전염병을 어떻게 봤고 어떤 연구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우리 서양의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나쁜 공기가 전염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은 병이 안 걸린다. 일부분은 그게 지금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 가면은 공기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명체가 바람을 타고 옮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16세기 중반쯤 되면은 또 다른 학자가 공기 중에 있는 아주 작은 입자가 전염병을 일으킨다. 그 작은 입자, 그것이 뭐냐? 병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라는 이제 미생물 학자 시대에 와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염병 세균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염병은 세균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이 돼서 또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이제 세균은 필터로 걸러지는데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 뭔가 있다는 걸 이제 또 알게 된 거예요. 왜? 세균을 걸렀는데도 똑같은 질병이 계속 생기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 모자이크병을 연구하던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고, 또 그 뒤에는 구제역을 연구하던 학자가 또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연구들을 모아서 그 한 게 뭐냐? 현미경도 이제 전자현미경이 생기면서 전에는 광학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던 세균보다도 더 미세한 미생물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 세균보다도 더 작은 이 입자는 독일 거야, 독. 그래서 라틴어로 독이라는 의미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체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병원체가 뭐였느냐? 세균, 곰팡이, 기생충, 뭐 원충 이런 거였어요. 병원체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가장 미세한 병원성 미생물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는 비세포성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생물이냐 아니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생물은 생물인데 비세포성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는 생물이 아닌데 다른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생물을 우리가 이제 숙주라 그럽니다. 숙주. 이 특징이 뭐냐? 숙주의 세포 속에 들어가야 복제가 되고 정식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지 이제 사실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숙주가 될 수 있는 생물이 뭐냐? 모든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이거는 뭐 물론이고, 심지어는 다른 병원체까지도 숙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균도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 주변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저 컴퓨터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에도 세균 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바이러스가 묻어갖고 세균이 숙주가 돼갖고 거기에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은 전파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독성은 사실은 세균이 더 독성이 강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전파력이 빠르면 뭡니까? 백신을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가 피해를 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하나는 백신인데,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자연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면역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면역이 뭐고,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가, 또 떨어진 면역력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두 차례 걸쳐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자체 면역으로 많이 이제 이걸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기존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뭐 방송에서 기저질환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병입니다. 지병.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 가령 당뇨병, 고혈압, 폐렴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맞고 진통제도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당뇨병 환자나 류마티스 환자나 이런 분들은 염증 발생을 못하게 하도록 이제 면역 억제제를 투입을 해요. 면역 억제제는 뭐냐? 면역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면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잘 걸리면은 잘 안 낫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저질환, 기존에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입니다.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 1929년도에 개발된 페니실린이 항생제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를 써요. 그런데 그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의 특성은 뭐냐? 바이러스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하나는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핵산이 이제 DNA 핵산이 있고 RNA 핵산이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도 복제를 할 때 돌연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100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되지 코로나19라고 했느냐? 바로 코로나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숙주가 박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그다음에 중간 숙주가 사양 고양이였어요. 그런데 또 메르스는 원 숙주인 박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중간 숙주가 낙타였어요. 중간 숙주가 달라지면 돌연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뭡니까? 박쥐에서 나왔지만 중간 숙주가 천산갑,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은, 그러니까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앞에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킨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개발해 놓은 백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전에 해놨던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백신이 보급돼서 예방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돼서 그걸로 치료할 때까지는, 지금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그 치료하는 건 뭐냐? 옛날에 비슷한 질병에서 치료했던, 가령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했던 항바이러스제나 또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했던 그걸 갖고 지금 이제 환자들한테 투입해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가, 국민 각자가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